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 9천만원 일시적으로 깨졌죠. 8,900만원 선까지 내려오면서 리플 XRP도 역시 마찬가지로 1,500원대 초반 선까지도 내려왔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유는 클래리티법이 협상 난항이라는 건데요. 그 마지막 쟁점이 뭔지 확인을 해보시면은 놀랍게도 거기에는 오히려 코인이 없었습니다. 지금 미국 워싱턴에서 협상이 멈춰선 주제가요. XRP를 어떻게 규제할 거냐에 대한 게 아니라 미국 대통령 트럼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코인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그 조항을 누구보다 반겨야 정상인 쪽이 지금 그 조항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특이사항으로서 뉴욕 증시가 문을 열자마자 코인 관련 회사들 주가가 한꺼번에 폭락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큰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장 초반에만 12% 넘게 빠졌고 하루도 아니고 아침 한나절 만에 회사 가치의 8분의 1 가까이가 사라진 겁니다.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한 걸로 유명한 스트래티지, 달러의 값을 고정한 코인을 만드는 서클 같은 회사들 5%씩 폭락했고요. 그 밖에 코인 회사들도 전부 다 4%에서 7%씩 이 방향성이 전부 다 하락했습니다. 같은 시간 코인 시장도 흔들렸죠. 비트코인은 9천만원 선 아래로 일시적으로 깨졌고요. 리플 XRP도 1,500원 선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구분하고 가셔야 돼요. 이 코인베이스가 유독 크게 빠진 데에는 사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폭락 직전에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치에 못 미쳤고요. 이번 분기에도 손실을 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면서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잇따라 내렸고요. 그러니까 12%라는 숫자에는 이 회사 자체에 문제가 함께 들어있었고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적 발표가 없었던 다른 회사들까지도 같은 날 같은 방향성으로 빠졌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 회사들이 공통으로 마주한 재료는 딱 하나였습니다. 워싱턴에서 날아온 소식, 클래리티법 협상이 막혔다는 뉴스였는데요. 근데 그 자리를 알려준 사람은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입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클래리티법을 막아온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와이오밍주의 의원이고 상원에서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를 이끌면서 이 법을 몇 년째 끌고 온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법을 막으려는 쪽의 주장이 아니라요. 법을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쪽의 입에서 나온 상황이라는 설명인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이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논의 중에 있는 클래리티법 최신 개정안에는 윤리 조항이 들어있는데 그 한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코인과 코인 관련된 사업 지분들 팔거나 아니면 백지 신탁이라는 곳에 맡기게 하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바로 이 조항이 지금 막판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백지 신탁이라는 말은 뭘까요? 내 재산이긴 한데 그 관리를 통째로 남에게 넘기고 그 사람이 안에서 뭘 사고 뭘 파는지 나는 볼 수도 없고 시킬 수도 없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왜 이런 걸 하느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 결정으로 자기 재산을 불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코인 정책에 서명하는 사람이 본인 코인을 들고 있으면은 그 서명이 나라를 위한 건지 본인 재산을 위한 건지 구분 자체가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 조항 같은 경우는 대통령 한 사람만 겨냥한 게 아닙니다. 이 보도된 내용을 보시면은 대통령과 부통령, 상하원 의원, 연방 판사까지도 적용 대상에 들어가고 외신 보도 중에서는 배우자까지 포함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재직 중에 자기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대가를 받는 행위들 일체 금지를 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건 팔거나 백지 신탁으로 보내라는 내용입니다. 세부 적용 범위 같은 경우는 보도마다 조금씩 다른 상황인데요. 이 개정안 전체 문구가 아직까지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이 찬성하는 쪽이 내세우는 것도 따로 있어요. 이 개정안에는 지금 정치인 윤리 기준만 있는 게 아니다. 이 코인 거래소가 파산했을 때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그리고 시장 전체에 적용돼 명확한 규제 기준들이 함께 담겨있다. 이 점들을 강조하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즉 클래리티법의 알맹이는 그대로 있고요. 거기에 워싱턴 사람들 이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규칙들이 얹혀가지고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이상한 점이 나오죠. 이 조항의 당사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어떤 입장일까요? 루미스 의원의 설명으로는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하순에 이 방식에 동의했습니다. 팔거나 백지 신탁에 맡기거나 이 둘 중 하나를 고르겠다라고 받아들였다는 건데 당사자가 받겠다는데 협상이 왜 막힐까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끝나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이상한 부분인데요. 이 조항 앞에서 머물거리고 있는 쪽은 민주당입니다. 몇 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코인 사업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해온 쪽이요. 대통령이 코인으로 돈을 번다? 이해 충돌이다? 막아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온 쪽인데 정작 대통령이 코인을 팔게 하거나 손대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법안에 들어오면서 민주당 의원 다수가 처리에 미온적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미온적이라는 것은 반대한다고 크게 외치지도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도 않는다는 뜻이죠. 겉으로 나온 반대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조항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같은 분들은 이걸 윤리조항이라고 부를 수는 있어도 대통령이 코인으로 이득을 얻는 걸 실제로 막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비판을 했고요. 이 조항이 빠져나갈 자리가 있다는 지적이고 이건 그 자체로 따져볼 만한 논점입니다. 근데 국내에 전해진 보도에는 성격이 다른 이유가 하나 더 등장을 하는데요. 민주당 다수가 미온적인 배경에 이 조항이 통과되면 오히려 곤란해진다라는 계산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올해 11월달 미국 중간선거가 있죠. 민주당은 그 선거에서 대통령이 가상자산 관련 부패 문제를 주요 공격 소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항이 통과돼가지고 대통령이 실제로 코인을 팔거나 신탁에 보내버리게 되면 어떨까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죠. 그럼 문제가 해결되면 어떨까요? 그 문제를 지적하던 민주당 쪽은 중간 선거에서 쓸 이야기가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 조항이 통과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는 계산입니다. 이게 특정 의원이 공개 발언이 아니라 이 협상 상황을 전한 보도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누가 몇 명이나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지 확인은 불가능하지만요. 다만 이 보도가 맞다면 지금 벌어지는 모든 장면들이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비판을 해온 쪽이 그 비판을 해결해줄 조항 앞에서 오히려 멈춰서 있는 장면이요. 그리고 법을 미뤄온 쪽의 반응도 격합니다. 지금 루미스 의원은요, 이번 주 상원 본회의장에서 지금의 지연은 우연이 아니라 법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적인 결정이라고까지도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협상 한쪽 당사자의 주장이고 또 상대편은 동의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미뤄온 쪽 의원이 공개 석상에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 이거 자체가 물밑 협상이 사실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 협상에 걸려있는 쟁점들이 이거 하나뿐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법을 끌고 온 당사자가 막판 핵심으로 지목한 게 바로 이 윤리조항이고 어제 시장을 뒤흔든 뉴스의 한가운데 있는 것도 바로 이 조항입니다. 제가 어젯밤 폭락에선 본 건 바로 이겁니다. 이 법을 둘러싸고 남아있는 싸움의 목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코인이 없어요. XRP 리플 같은 코인을 주식으로 볼 거냐, 원자재로 볼 거냐, 코인 거래를 어느 기관이 관리할 거냐, 이 법의 진짜 알맹이에 해당하는 부분들, 여기에 두고는 지금 아무도 싸우고 있지 않다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다 지금 자기들 입속 계산하기 바쁜 거죠. 적어도 지금까지 나온 보도 어디에도 그 부분들 다시 열어서 고치자 이런 요구가 등장하지 않은 게 그 증거인 거고, 마지막까지 남은 싸움의 주제는요, 미국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의 재산을 어떻게 다룰 거냐, 여기서 바로 키포인트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번 시장에서 협상 난항이라는 4글자를 법이 무너질 수 있다, 코인 시장이 큰일이 났다, 이렇게 읽고 일단 팔았다고 칩시다. 근데 그 협상 난항이라는 글자의 내용물을 들여다보시면요, 코인을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한 본질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 정치인들 그냥 자기 재산 규칙들에 대한 싸움인 겁니다. 심지어 반대하는 쪽의 이유조차도 이 법이 코인에 너무 후해서가 아니에요. 대통령 단속이 약해서, 그리고 보도가 맞다면 이 단속이 되어버리면은 중간 선거에서 본인들이 곤란에 섭니다. 양당 어느 이유에서도 코인 자체는 이미 논쟁의 대상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하락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건 XRP라는 자산에 무슨 일이 생겨서, 어떤 악재가 생겨서 본질적인 뒤틀림 때문에 나온 하락이 아니라 이 처리 날짜가 미뤄질 수 있다는 소식에서 나온 하락이라는 거, 자산의 위기가 아니라 이 달력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종합해봤을 때 앞으로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남은 시간이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 안에 클래리티법이 최종 통과까지 간다?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조항을 둘러싸고 있는 협상들은 9월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도 이 양당의 계산이 지금과 똑같다면요, 11월 중간선거 뒤까지 밀리는 가능성도 함께 열어두셔야 되겠고,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지금 반대쪽의 요구 문구 몇 개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요, 이 더 세게 만들어라는 방향이기 때문에 절충에는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미온적인 태도의 배경으로 보도된 게 선거 일정이라면요, 그건 협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선거라는 날짜가 지나야지 바뀌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미뤄온 쪽의 의원이 의도적인 지연이라는 표현까지 공개적으로 사용을 한 건요, 물밑 절충 자체가 사실상 정지 상태다, 이런 신호탄으로 읽을 수가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제 영상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당연히 리플 XRP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리플 보유 비중이 가장 크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이 정말로 좋은 게 맞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맞을지,
여기에 대한 비현실적인 내용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왜 리플 XRP를 보유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기술력이 좋아서 아니면은 가격이 상승할 것 같아서 이 주변에서 그냥 리플 좋다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장기 투자로 들고 있으면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결국에는 내가 리플 XRP로서 큰 수익을 내기 위한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요. 여러 가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더 상승할 거야 생각 때문에 매도를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코인 중에 하나가 리플인데요. 그리고 그 이유는 너무 기대 심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얼마까지 상승할 거야 이런 기대감 대비했을 때 이게 하락을 했을 때 어떤 대응을 하겠다. 리플이 과거에 얼마까지 하락을 했었고 또 어떻게 상승했는지에 대해서는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이 과거에 160원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4,9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이미 보여줬었고요. 다시 한번 하락으로 이어져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분할 익절들 일부러도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응을 못한다면 결국에 못 팔고 후회만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정보방에서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의 흐름이 좋을 때 안내드렸었던 내용들입니다. 이 7월 10일 리플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의 흐름이 좋았을 때 그 당시에도 3,950원, 4,350원 여러가지 적당 단기 고점에 대해서 분할 목표가에 대해서 안내드렸던 이유들 물론 여기서 더 상승할 수도 있는 확률도 있겠지만요. 혹시 너무 빠른 급등과 너무 빠른 상승에서는 당연히 조정이 크게 찾아온다. 이 점을 반드시 기본적으로 계속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치 지금 코스피가 크게 급락을 하는 것처럼 이 급등한 후에는 급락이 오는 게 투자 시장의 당연한 원리입니다. 이 코스피가 5천, 6천, 7천 찍고 올라갈 때 1만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또 반대로 하락할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하락했을 때 큰 타격을 받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분할 익절을 하면서 시장을 여롭게 볼 수 있는 시각 그리고 습관을 키워 나가셔야 되는데 이 팔고 나서 더 상승하면은 나머지 비중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좋을 거고 하락하면은 분할 익절했으니까 좋을 수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을 줄 아셔야 되겠죠.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있는 리플의 전고점 5,000원 부근을 돌파하면은 10,000원 갈 거야, 30,000원 갈 거야, 50,000원 간다 이런 말들이 많았었지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그만큼 하락도 가능하다. 이걸 반드시 인지하셔야 되고 흔히 말하는 심리적인 고점 부근에서는 이 큰 욕심을 내는 구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락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높기 때문에 내 것으로 꾸준하게 챙겨 놓으셔야 되는 구간이고요. 리플 정보방에서도 4,850원이라는 이 단기 고점에 대한 목표 가격에 대해서 안내드렸던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 더 오를 확률이 많을지 현실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을지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고 그냥 단순하게 더 상승하기를 원해서 내가 매도를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남들이 더 오른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말만 듣고 매도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할 매도 일단 조금이라도 팔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수익을 실현하는 습관을 해야 되고 익절을 어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들 결국에 리플을 보유하는 이유는요. 기도하는 매매 방법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응의 중요성 재미, 수익의 중요성들을 안내드리기 위함입니다. 특히나 코인 시장, 리플 흐름이 좋은 상황에서 4,230원, 4,850원 이렇게 라인에 대한 분할 익절 목표가에 대해서 안내드린다면은 누군가는 이거 더 상승하는 거 아니냐, 리플 10,000원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그 가격까지 올라가기를 위한 바람인 거고요. 현실적인 경우의 수를 놓고 봤을 때 올라가도 좋고 내려가도 좋은 상황들 대응 전략으로서 만들어 놓으려고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4,230원 라인에 대한 목표가에서 분할 익절을 하셨다면은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만약에 더 상승했을 때 메인 비중이 올라가가지고 좋은 거고요. 반대로 하락하면은 분할 익절을 했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에서 추가 매수할 수도 있는 혹은 또 다른 알트코인 타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생긴다는 점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지금 정말로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냥 보유만 단순하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장기 투자가 아니고요. 얼마만큼 내가 효율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서 만들어 나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나오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이 내용을 압축시키고 중요 내용들만 정보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셨으면 이러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시장,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만으로도 운영하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여러가지 투자 가이드라거나 이 정보 커뮤니티방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